항암 기능이 있는 채소 82가지를 조사한 결과 고구마가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정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의 좋은 성분은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고구마는 각종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를 해소시켜주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고혈압 예방과 당뇨 예방 작용이 있고 피부 노화 방지, 야맹증 완화 등의 작용도 있고 특히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항암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에 따르면 고구마 속에는 강글류사이드라는 당지질 성분이 세포의 성장, 정식, 분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정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도쿄대 의학연구소에서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과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항암 기능이 있는 채소 82가지를 조사한 결과 고구마가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안토시아닌은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염증과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고 몸속 세포가 염증이 생기고 노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각종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다른 식물의 식이섬유보다 흡착률이 훨씬 강해서 유해물질들을 배출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고구마에 대한 항암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고구마를 매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50% 적게 암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인체 세포에 생기는 염증을 막고 각종 암과 폐암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 여러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클로르겐산과 섬유질 그리고 칼륨들은 혈관에 큰 도움을 주는데 특히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서 혈압을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클로르겐산은 항산화제로서 혈관을 강화시키고 또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의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視力을 보호해주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 1개 정도는 꾸준히 섭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고구마는 고칼륨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100g당 칼륨이 337mg이나 들어있어서 바나나보다 2배 정도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가 꽤 높은 축에 속합니다. 김치와 된장 등 전통 장류가 모두 염장식품이기 때문이고 국을 즐겨 먹기 때문인데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겨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칼륨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내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생고구마를 자르면 하얀 즙이 배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얄라핀이라는 성분으로 변통을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 A가 많아서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점막이란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최전방의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눈, 코, 구강, 기관지, 장 등의 점막은 모두 우리 장기들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 고구마 속에 비타민 A가 점막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날씨가 건조해지는 가을과 겨울철 점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구마를 드실 것을 권유합니다. 첫째, 껍질째 섭취해야 됩니다. 고구마의 좋은 성분은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껍질에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고구마의 전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얄라핀 성분도 껍질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를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별로 고구마 속에 포함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좋고 자색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른 고구마에 비해 거의 10배나 많이 들었고 베타카로틴은 호박 고구마에 100배 이상 많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흥미롭게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55였는데 30분간 삶았을 경우에는 46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구웠을 경우에는 94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색 고구마에 많이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많이 들었고 폴리페놀과 얄라핀,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 성분도 껍질에 많기 때문에 고구마는 반드시 껍질째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씻을 때에는 철수세미를 쓰면 안 되고 스폰지로 부드럽게 씻고 잔류 농약을 떨어내기 위해서 식초 희석한 물이나 양조 소주를 희석한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지역은 암 발생률이 낮기로 유명한데 가고시마는 고구마 생산 본고장이라고 합니다. 일본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고구마에는 발암 물질을 무독화시키는 성분이 감자에 비해서 50배에서 100배 정도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아주 민감하고 불안정해서 가열하면 그 활성이 거의 없어져 버려서 생즙을 마셔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생고구마를 씹어 드셔도 되지만 강판에 갈거나 즙을 내어 마셔도 되는데 즙을 낼 때에는 사과나 무를 같이 넣어서 믹서기에 갈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구마에는 악유질과 탄닌 성분이 있어서 위가 약한 사람이 공복에 먹게 되면 이 성분들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이 과다 분비되고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복통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은 공복에 먹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장이 약한 사람입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신부전이 있는 사람들이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서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혈중 칼륨치가 올라가게 되고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고구마는 GI 지수가 55로 낮아서 저혈당 지수 식품에 속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가열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구우면 혈당 지수가 2배로 증가되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생고구마를 소량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장이 과민한 사람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장이 불편하던 사람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와 함께 갈아서 먹거나 고구마를 먹을 때 사과를 함께 먹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크기의 고구마 한 개의 열량은 밥 한 공기의 열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2개 먹는다면 밥 2공기를 먹는 것과 같겠죠. 즉 GI 지수가 낮은 식품이긴 하지만 원래의 열량이 높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의 첫 번째는 무입니다. 농식품 종합 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무 속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 칼슘,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또한 음식물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속에 각종 항암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와 함께 갈아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과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장에 가스가 생기기 쉬운데 사과 속의 펙틴 성분이 장벽에 막을 만들어서 유독물질 침입을 막기 때문에 장내 이상 발효를 막아줍니다. 세 번째로는 김치입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기 편한 식품으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김치를 함께 먹어왔는데 고구마가 텁텁해서 목에 막히거나 단맛에 물릴 때쯤에 김치를 먹으면 시원한 맛을 내면서 깔끔하게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칼륨 성분이 김치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고 더욱이 김치에 풍부한 유산균이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주는 작용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통에 도움을 주지만 물 섭취량이 적으면 오히려 변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밝혔지만 통곡 자연 식물식은 각종 성인병과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한 식습관입니다. 흰쌀이 아니라 현미쌀로 밥을 지으니 통곡식이죠. 식물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가공을 적게 해서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섭취할 것을 추천하는 자연 식물식입니다. 합쳐서 통곡 자연 식물식이라고 하고 암과 성인병 예방은 물론 치료에도 매우 중요한 식습관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가공을 하면 할수록 GI 지수가 올라가고 첨가물이 많이 함유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식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잉 섭취하면 열량도 과잉되고 음식의 소화 분해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량 가능하면 소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